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6년 전 오늘 원주 중앙시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시장이 폐쇄되면서 100여 명의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는데요. 그동안 여러 복구 방법이 추진됐지만 현실적 문제에 막혀 시장은 그 흐름을 덮어쓴 채 여전히 방치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시뻘건 물길은 시장 상점 사이를 넘나들며 매섭게 번져갑니다. 불이 난 점포에 소방관들이 연신 물을 뿌립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원주 중앙시장 1층 상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6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났지만 시장은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피해 점주들뿐만 아니라 중앙동 상권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앙시장 아주 여기가 안 되니까 전부 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완전히 도태돼가지고 이거 다 없애버려야 돼요. 피해 점주와 인근 상인, 지자체까지 사실 모든 시민들이 빠른 복구를 원하고 있지만 현실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한때 재건축이 추진됐지만 비용과 시간 등의 이유로 무산됐고 2021년 보수 보강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원주시가 2층 점포를 모두 매입해 공용시설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피해 복구에 탄력이 붙는 듯 했지만 소유권이 불명확하거나 미등기 점포까지 각 점포마다 사정과 이해관계가 달라 상인들의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일 큰 거는 동의를 얻는데 많은 분들이 100% 찬성을 하지 못하는 거, 그다음에 나름대로 각자가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100% 동의가 힘들다는 거, 그게 또 많이 힘듭니다. 원주시는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조속히 시장을 복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피해가 회복될 수 있게끔 추진하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좀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어쨌든 시 의지는 반드시 중앙시장 나동 화재 피해가 조속히 복구가 돼서.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어 지금 같은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침체된 전통시장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방치된 시장 인근에서 만두축제까지 새로 시작한 원주시.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중앙시장 화재 복구는 한시가 급한 문제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지난해 말 원주시 인구가 36만 2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증가세를 보였지만 인구 증가폭은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작았고 인구 구조도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보도에 이병선 기자입니다. 2024년 12월 기준 원주시의 내국인 인구는 36만 2,164명입니다. 전년도 36만 1,503명에서 661명 늘어나 인구 증가율은 0.18%입니다. 지난해 0.19%에 이어 지난 2001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원주시 인구 증가율은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된 2016년 1.5%, 기업 도시 입주가 활발했던 2019년 1.5%, 2020년 1.48%로 정점을 찍은 뒤 급락했습니다. 다른 시군과 달리 인구가 줄지 않고 꾸준히 늘긴 했지만 읍면동별 명암은 뚜렷합니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있는 반곡관설동과 지정면은 10년 사이 각각 2만 9천 명과 1만 7천 명씩 인구가 크게 늘었지만 기존에 대규모 택지가 있던 단구동은 가장 많은 4천 명이 줄었고 명륜일동과 원인동, 개운동 등 구시가지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구 구조가 나빠진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인구가 늘었지만 노동 가능 인구는 계속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10대에서 50대까지는 해마다 나이대별로 100명에서 1000명씩 사라집니다. 화면에서 빨갛게 표시된 선보다 위에 있으면 그 해에 인구가 늘어난 것이고 아래에 있으면 줄어든 겁니다. 10대에서 40대까지는 10년 내내 대체로 0과 가깝거나 아래, 즉 현상 유지하거나 감소했고 60대 이상은 거의 0보다 위, 즉 증가했습니다. 베이비 부머 은퇴 시기와 맞물려 노령층 증가폭도 커졌습니다. 원주시는 지난해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내놓고 50만 도시라는 목표를 세웠는데 추세는 정직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진하 양양군수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지난해 10월 강원경찰청 반부패 수사대가 군청과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를 벌인 지 3개월 만입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이 오늘 오후 5시쯤 김진아 양양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 수수와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석 달 만입니다. 법원은 김 군수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한 김 군수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속초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하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안마의자 왜 받으셨어요? 돈 받으셨어요? 강제추행 인정하세요?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해당 민원인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경찰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김 군수 사무실과 군청 관련 부서,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군수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민원인 역시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돈 준 거는 이제 준 대로 솔직하게 얘기했지만 제가 무슨 성상납이라든가 이런 건 제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그런 거는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다만 김 군수와 함께 법원에 출석한 박봉균 양양군 의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겁니다. 제보받고 이렇게 나서게 되신 거 후회하진 않으시나요? 지푸라기도 잡을 심정인데 우리 의원 7명 중에 누구한테 제보합니까?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김진아 군수가 기소될 경우 지난 1일 부임한 탁동수 양양 부군수가 군정을 대신 맡게 됩니다. 한편 김진아 양양 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 유효 서명인 수가 청구 기준인 3,771명을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된 가운데 양양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주민 소환 투표 인용과 기각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인용을 결정하면 주민 소환제가 발의돼 이때부터 군수의 직무는 정지되며 소환 투표는 다음 달쯤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지난달 20일 독감 유행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원 지역에서는 독감 환자가 일주일 새 5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고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는 게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춘천의 한 종합병원 대기실. 고열과 기침 등 감기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들로 아침부터 북새통입니다. 집안에 지금 다 옮았어요. 서로 4명이 사는데 저희 어머니가 걸리다 보니까 줄줄이 다 걸리게 됐습니다. 춘천의 한 소아과도 어린이 환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가족 중에 한 명이 걸리면 전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애가 어제 오후부터 열이 나서 독감도 유행이라고 하고 하니까 검사 받으러 왔어요. 고열이 나더라고요. 질병관리청이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건 지난달 20일. 강원 지역 확산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도내 독감 환자 수는 12월 첫째 주 91명, 둘째 주 113명, 독감 유행주의보가 내려진 셋째 주 186명, 넷째 주 871명으로 한 주 전보다 4.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0살부터 6살 사이 영유아 환자는 한 주 만에 9배 넘게 늘었습니다. 요즘은 특히 전염력이 강한 A형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A타입의 이제 독감, 인플루엔자라고 하죠. 그런 걸로 이제 진단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더라도 이제 워낙 변이가 잘 되기 때문에 걸리기가 쉽고요. 겨울방학 때 독감이 유행하고 봄에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이른바 트윈데믹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습니다. 65살 이상과 13살 이하, 그리고 임신부는 위탁 의료기관에서 4월 말까지 무료로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기침할 때는 입과 코를 가리는 등 개인 위생에 철저히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사고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원주공항 로컬라이저는 평평한 바닥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원주공항의 로컬라이저는 무안공항과 달리 평평한 바닥에 설치돼 있고 별도의 구조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참사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되는 항공기와 새의 충돌도 최근 5년 동안 원주공항에서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주 지정면 기업도시와 가곡 삼거리 구간의 도로 폭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되는 등 서부권역 광역 교통망이 확충됩니다. 원주시는 지난해 국비 10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 국비 6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상반기에 토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기업도시에서 가곡 삼거리 1.12km 구간에 대한 확장 공사 발주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원주역과 문마급 동화리를 잇는 서곡천에 교량을 신설하는 등 기업도시와 문막을 잇는 4차로 도로 교통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국회의원이 22대 총선 1호 민생법안으로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정책자금 등을 대출받은 취약 소상공인들에게 장기 분할 상환을 허용해 부채 상환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특히 코로나19 이후 정책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모든 교육 강좌와 시설 예약은 물론 공연 예매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가능한 통합 예약 플랫폼이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통합 예약 플랫폼은 원주시 모든 교육 강좌와 체육시설, 공유시설, 체험 견학, 공연 예매 등을 한 번에 검색해 신청 예약할 수 있고 결제까지 가능합니다. 시립예술단 공연 예매가 기존 인터파크에서 전환되면서 예매 수수료 부담을 덜고 추첨제가 도입돼 선착순 모집에 대한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8 평창기념재단이 이번 겨울방학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뭉초 캠프를 개최합니다. 오는 6일부터 10번에 걸쳐 전국에서 1,200여 명이 참가하는 캠프에서는 평창과 강릉에 있는 올림픽 경기장 등에서 크로스컨트리와 봅슬레이, 컬링, 스케이트 등 동계 스포츠 종목을 체험하며 올림픽 정신을 배웁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마스코트인 뭉초를 내세운 이번 캠프는 기존 수호랑 반다비 스포츠 캠프의 확장판으로 동계 청소년 올림픽 성공 개최를 기념해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